자, 신성 ENG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신성 ENG 2,760원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3일선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우리 신성 ENG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에 계좌가 녹아내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지금 3월 10일 날 올해 반도체 클린룸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간다고 하고 연간 7천억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만으로 신성 ENG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3월 17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와 95억 규모의 클린룸 수주 공시가 터졌었죠. 정말 시장은 이런 공시 하나만으로 열광을 했었고 주가는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430원대의 가격을 좀 만들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재를 믿고 또 꼭대기까지 따라붙은 물량들은 그대로 2,600원대까지 처박히면서 정말 무자비한 조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 단순히 우리 호재에 팔아라 이런 격언 수준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뉴스를 이용해 물량을 떠넘기면서 다시 바닥에서 판을 짜는 메이저들의 수급에 대한 설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77% 단기선 위에 지금 주가를 올려놓았는데요. 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을지 뉴스 뒤에 그 숨겨진 그날의 수급표와 오늘 차트가 가리키는 정확한 팩트를 지금부터 낱낱이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자, 우리 신성 ENG에 대한 생각들 댓글로다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움직임을 좀 보시려면 3월 17일 이 거대한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3월 19일 고점을 찍었을 때를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3월 17일 날 바로 95억 규모의 이런 송도 공장 이런 클린룸 수주 공시가 떴습니다. 거래량이 1억 400만 주가 터졌는데 자, 이날 개인들이 970만 주를 던지면서 오랜 물림에서 탈출하기 바빴었고 외인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무려 183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개인들은 이날 970만 주를 던졌는데 오히려 외인들이 물량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완전히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바로 이 3월 19일이었습니다. 주가가 3,430원까지 폭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틀 전 뉴스와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취해서 무려 472만 주를 담았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차트를 끌어올렸던 외인들 어떻게 됐어요? 478만 주를 시장에 던졌다고요. 자, 개인이 산 물량만큼 외국인들이 던져 넘겼습니다. 자, 뉴스를 믿기로 전형적인 이런 고점 물량 넘기기가 완벽하게 성공한 날이 언제였다? 3월 19일이었다. 그래서 현재가 위쪽에 이 고스란히 그날의 잔해가 좀 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전체 매물의 28.9%의 매물이 이 상단 매물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본전만 오면 팔겠다라고 정말 개인들의 정말 피눈물이 맺힌 대기 물량들이 윗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790원대까지 수직으로 추락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하락 단순히 외인들의 이탈로만 해석하면 하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원인은요, 바로 신용잔고의 폭증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3월 23일 이 하루만 하더라도 무려 173만 주나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오히려 빛을 내서 물타기를 하는 최악의 악성대기 매물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세력도 어떤 메이저들도 개인들의 비투 물량을 달고서는 저항선을 쉽게 뚫어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5일선이라는 단기선 때까지 깨버리면서 지금 주가의 하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공포에 몰린 이런 물량들이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신용 물량 54만 주가 하루 만에 반대 매매 손절로 터져 나갔습니다. 자, 개인들의 비트 물량이 강제로 털려나간 그 시점에 차트 이면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무려 32만 주를 다시 한번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순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체 거래를 좀 보실까요? 지금 3월 24일 이날 하루만 보시더라고 하더라도 무려 62만 2천 주 대차 상환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고점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자금들이 지금 이 장기선들이 깨진 이런 자리가 단기적인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주식을 사서 갚는 이런 쇼커버링이 나온 건데, 자, 신용은 털렸고 외인들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쇼커버링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6%의 반등은 결과적으로 단기선들의 탈환을 앞으로 곧 있으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자리는 명확한 양방향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확인된 이 2,700원대의 하방 경직성을 딛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며칠 더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3,000원대에 포진한 이 악성 매물대 28.9%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타격을 시도할 겁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요, 반드시 삼성의 P5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추가 클린룸 수주 공시와 함께 거래량 무려 3천만 주 이상이 터져야지만 본전 매물을 강하게 뚫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같이 지금 단기선들의 복귀가 단순히 휩수에 불과한다면 외인들이 다시 한번 관망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 주가는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2,800원이라는 피말리는 횡보와 계단식 하락을 정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대응 기준이 없다면 위로는 지금 본전 매물에 대해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요. 아래로는 투매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지금의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신성 ENG 반도체 사이클이니까 버티면 간다라는 식의 막연한 기도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자, 지금 24일만 터진 이런 62만의 대차 상환 데이터.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3월 24일 무려 54만 주의 강제 소환, 그리고 3,000원대에서 버티고 있는 바로 28.9%의 매물대, 이런 팩트들이요, 결과적으로 자리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주체가 뉴스를 띄울 때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물리면서 지독한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하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런 희망 회로가 절대 아니라 우리가 내일장이 열렸을 때 어떤 거래량에서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 어디서 절반을 털고 악성 매물을 피할 것인지, 그 날카로운 행동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기선들의 쇼커버링 불씨가 진짜 상승 파동으로 연결되는 정확한 타점과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휩수 판별 기준들까지 모두 산출해 두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기준 없이 3,000원 벽 위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멍드는 걸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두었어요. 010-2472-6550으로 구독이나 아니면 신성 정도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보고 있는 절대 대응 시나리오 바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기회 잡으셔가지고 추가적인 계좌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실시간 대응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신성 ENG만 볼 때 차트만 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와 함께 이 클린룸에 대한 그런 흐름들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클린룸 수주가 늘어난다고
가벼운 뉴스 해설 따위로 집어치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베팅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가장 완벽한 인프라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말씀을 싶으실 텐데, 지금 글로벌 매크로를 지배하는 게 바로 AI입니다. 엔비디아 칩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결국 그 칩을 찍어내는 건 TSMC,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팹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5공장과 미국 테일러,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와 미국 인디애나에 천문학적인 돈을 부으면서 공장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런데 이 HBM, 이런 HBM처럼 회로가 극도로 미세화된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 수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을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반도체 공장에서 방진복 입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것처럼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들, 즉 초고순도 청정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클린룸은 단순한 공조시설이 아닙니다. 이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라인의 심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율의 생명선을 지고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건데, 빅테크들이 공장을 올리는 한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신성 ENG의 장비라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성 ENG를 바라보는 눈은 결과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 지금 이런 수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불량품이 만들어지면 쓸모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데, 이런 수율로 인해서 그걸 잡아버린다? 이거 절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남들이 요새 AI다 해서 SMR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클린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신성 ENG가 이들 전 세계 시장에 지금 60% 이상의 장악한 펜필터 유닛 기술의 이면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시장은 그저 점유율 1위라는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 있냐? 바로 에너지의 효율에 있다. 에너지의 효율에 있는데, 자, 클린룸 365일 이렇게 24시간 돌아간다고 한다면 진짜 전기를 미친 듯하게 먹는 하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ESG 이런 거대한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비 단가가 싸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동할 때 결과적으로 전기를 먹는 설비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신성 ENG, 이 저전력 FFU는 결과적으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절감 효율을 가져내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를 끼는 순간 매년 수백억의 전기료가 세이브되고 있어요. 이것이 후발주자가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경제적 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지금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시키는 바로 IO, 올인원이라는 냉각 솔루션까지 실제 수주로 꽂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뭐가 되죠? 열을 식히는 냉각의 기술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들은 부르는 게 곧 값이 되는 그런 어마무지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성 ENG에 대한 기대가 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런 흔들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에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기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의 기회를 정말 극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 지금과 같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적인 대응 필요하신 분들 아래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이나 아니면 신청 정도만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보고 있는 실시간적인 타점 바로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는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만 이것 정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